여러 민족의 지혜에 따르면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다. 심지어 정상적인 경우라면 절대 불가침이라고 생각될 규칙. 예를 들어 그 정의상 아무리 어처구니 없는 예외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죽음의 주권에 관한 규칙에도 예외가 있다. 이것은 정말로 사실인 것 같다. 공교롭게도 자주색 편지 한 통이 발신자에게 되돌아간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이 일을 제기할 것이다. 죽음은 어디서나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물리적으로나 형이상학적으로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신자라는 말로 뜻하는 바를 찾거나 규정할 수 없다고, 또는 여기에서 의도한 의미대로 편지를 보낸 곳을 찾거나 규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또 이렇게 사변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다른 면에서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1000명의 경찰관들이 몇 주일째 계속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마치 살이 촘촘한 빗으로 도피 전술에 아주 뛰어나 잘 잡히지 않은 일을 찾아내듯이 집집마다 뒤지고 있지만 아직도 그녀의 은신처나 머리카락도 찾아내지 못했다. 따라서 죽음의 편지가 우편함에 도달하는 방식에 관한 이 설명을 아직 듣지 못했다면 어떤 신비한 경로로 반송 편지가 그녀의 손에 닿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도 듣지 못하게 될 것이 뻔하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에 관한 설명을 비롯하여 많은 설명이 안타깝게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또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킬 만한 설명을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도 고백한다. 다만 독자의 잘 믿어주는 마음을 이용하여 또 사건들의 논리에 대한 존중심을 뛰어넘어 우리가 앞으로도 이 우화의 타고난 비현실성에 비현실성을 더 보탤 것이라는 말밖에 할 수 없다. 물론 이제 우리는 그런 결함이 우리 이야기의 신빙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그렇다 해도 다시 말한다. 그렇다 해도 우리가 말한 자주색 편지가 발신자에게 돌아가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리고 이 사실은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죽음의 모습보다 더 나은 증거는 없을 것이다. 죽음은 수위에 쌓인 채 의자에 앉아 있다. 뼈만 남아 산악지대 같은 느낌을 주는 얼굴에는 놀라서 텅 빈 표정이 자리 잡고 있다. 죽음은 의심하는 표정으로 자주색 봉투를 보다가 이런 경우에 우편 배달부가 보통 봉투에 적는 말이 적혀 있는지 살펴본다. 예를 들어 반송, 수취인 불명, 수신자 이사, 장기 부재 중 같은 말이 적혀 있는지 보는 것이다. 아니면 간단하게 수신자 사망이라든가. 나도 참 멍청하지. 죽음은 중얼거렸다. 앞으로 죽을 거라고 통보하는 편지가 개봉되지도 않은 채 돌아왔는데 어떻게 수신자 사망일 수가 있어? 개봉되지도 않은 채 돌아왔다는 말은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다. 그러나 죽음은 곧 그 말을 다시 불러내 큰 소리로 꿈을 꾸는 듯한 목소리로 되풀이해 보았다. 개봉되지도 않은 채 돌아왔다. 돌아오는 것이 돌려보낸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아는 데는 우편 배달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돌아왔다는 것은 단지 자주색 편지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다. 가는 도중에 어느 지점에서인가 무슨 일이 생겨 가던 경로를 되밟아서 출발한 곳으로 돌아왔다는 뜻일 뿐이었다. 편지는 누가 가져가는 곳으로만 갈 수 있다. 다리나 날개가 달리지 않았다. 우리가 아는 한 편지는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다. 만일 가진다면 틀림없이 자신들이 종종 전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소식을 들고 가지 않겠다고 거부를 할 것이다. 죽음은 공정하게 생각했다. 내가 보내는 편지처럼 언제 죽을 거라고 미리 말해주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소식이겠지. 사형수 깜방에서 긴 세월을 보내던 사형수에게 교도관이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여기 편지가 있네.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고 말하는 것
것과 같겠지. 이상한 것은 지난번에 보낸 다른 편지들은 무사히 수신자들에게 도착했다는 것이다. 이것만 도착하지 않았으니 우연한 사건일 수밖에 없었다.